안녕하세요. 오늘은 1월 5일, 지금 시간은 오전 7시입니다. 이번 달 1월 중순에 작년 12월 기업 실적 발표들이 있는데요. 실적들은 대부분 나쁠 것 같아서 그때를 매수 기회로 삼고 있는데 엑소엑스엘이 제가 원하는 가격이 올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지금 반도체 섹터들이 강한 흐름을 보이고 있어요. FOMC 의사록이 공개됐는데 예상대로 매파적이었습니다. 중국은 1분기에 코로나가 어느 정도 진정되고 2분기부터는 V자 반등이 예상되고 있어요.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차이나 전기차가 어제 많이 하락해가지고 마이너스 3.1%고요. FOMC의 매파적인 발언에도 불구하고 반도체 섹터는 견조한 것 같아요. 그래서 엑소엑스엘은 상승을 했습니다. 그래서 마이너스 5%고요. 그래프를 보면 상승의 기운이 더 강한 것 같습니다. 8달러 밑으로 내려가면 분할 매수 예정인데 그 가격이 올지는 모르겠습니다. 어제 국내 시장도 좋았는데요. 개인은 2천억 원을 매도했고 외국인은 2천억 원을 매수했습니다. 매수세와 거래량은 그렇게 강하지는 않은 것 같아요. 우리나라의 반도체 세제 지원 발표로 인해서 삼성전자가 4.33% 급등을 했고요. SK 하이닉스도 7%나 급등을 했습니다. 네이버와 카카오의 주가 흐름도 좋은 것 같은데요. 상승세가 계속 이어질지 단발적으로 끝날지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작년 12월 FOMC 의사록이 공개됐는데요. 연준은 기준금리 인하 가능성이 없다며 통화정책 완화를 기대하는 시장에 대해서 경고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시장에서는 연준이 이르면 1분기 안에 금리 인상을 중단하고 하반기 중 금리 인하로 방향을 전환할 것으로 보고 있으나 연준은 당분간 금리 인하는 없다는 입장인데요. 실제로 의사록에 따르면 19명의 FOMC 의원 중 23년 중 금리 인하가 적절할 것이라고 예상하는 의원은 한 명도 없었답니다. FOMC 의원들이 점도표에서 제시한 올해 말 기준금리 전망치는 5%에서 5.25%고요. 의사록은 물가 상승률을 2% 목표치를 돌리려는 의원회의 강한 의지를 부각시키고 있답니다. 12월달 의사록은 이달 31일에서 내달 1일까지 열리는 올해 첫 FOMC 정리회의에서 얼마나 금리를 올릴지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언급하지 않았는데요. 다만 시장에서는 연준이 기준금리를 0.25% 인상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어요. 삼성전자가 4분기 실적 발표를 앞두고 있는데요. 분위기가 심상치 않다고 합니다. 반도체 혹한기 여파로 영업이익이 1년 전에 비해 반토막이 난 6조 원대로 급락할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인데요. 이마저도 어려울 것이며 최악의 경우에는 5조 원대에 턱걸이 할 것으로 분석이 나왔어요. 올해 1분기에는 더 최악이라고 하는데요. 글로벌 금융위기인 2008년 4분기 이후 15년 만에 반도체 부분이 적자로 돌아설 것이라는 전망이 제기되고 있답니다. 골드만삭스는 삼성전자의 반도체 부분 예상 영업이익을 기존 2조 6천억 원에서 1조 5천억 원으로 42.3%를 줄였고요. 작년 동기 8조 8천억 원에서 무려 83%나 쪼그라드는 수준이라고 합니다. 실적 발표일이 다가올수록 시장 눈높이는 하루가 다르게 내려가고 있고요. 현대차와 폴스타 비아디에 엔비디아가 차량용 클라우드 PC게임 서비스를 제공한다는데요. 차량 뒷좌석에 보면 큰 패널이 있어요. 거기서 PC게임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랍니다. 전기차와 반도체는 같이 갈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현대차가 지루한 전기차 충전 시간을 달래줄 새로운 엔터테인먼트를 준비하고 있다는데요. 현대차와 폴스타 비아디는 차량 내에서 클라우드 PC게임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그래픽카드 전문 기업인 엔비디아와 계약을 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차이나 전기차가 2.88% 하락했는데요. 지금으로서는 하방 압력이 더 강한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차이나 전기차는 중국의 춘절이 끝난 이후에나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중국의 경제는 리오프닝을 비롯한 정부 정책에 힘입어 2분기부터 강한 반등세를 보일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는데요. 단기적으로는 리오프닝에 따른 코로나 확산으로 인해 수요 회복이 정제된 뒤 2분기부터는 경제가 V자 반등을 보일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어요. 중국의 인구 70% 가까이 코로나가 감염됐다는 소식이 들리고 있는데요. 이러한 혼란 사태가 끝날 날도 이제 얼마 남지 않은 것 같습니다. 2차 전지에서 LG 에너지 솔루션이 2위를 내줬고요. 한국의 점유율은 점점 떨어지고 있다는 기사가 나왔어요. 전기차용 배터리 중국 CATL BRD는 날았고 자존심을 구긴 K배터리라는 기사도 나왔고요. 중국의 CATL과 BRD가 글로벌 전기차용 배터리 시장에서
강력한 주도권을 차지하고 있는 가운데 LG에너지솔루션과 SK온, 삼성 SDI는 상대적으로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고 합니다. 22년도 1월부터 11월까지 배터리 사용량인데요. CATL은 2021년 대비 101%를 성장해 1위를 차지했고요. 비아디는 2021년 대비 168.3%를 상승한 2위를 차지했습니다. LG에너지솔루션이 2위였었는데 비아디한테 밀렸어요. LG엔솔은 2021년 대비 9.7% 상승했고요. SK온은 72%, 삼성 SDI는 74% 상승했습니다. 의외로 LG에너지솔루션이 21년 대비 상승률이 저조하네요. 글로벌 배터리 시장은 한국과 중국이 격전지인데요. 중국 시장만 없으면 국내 기업이 1등입니다. 하지만 내수로만 버티던 중국 기업이 글로벌 시장에 영향력을 키우고 있는 추세고요. 중국 기업의 약진은 배터리 광물인 리튬과 원통형 배터리 영향이 크다는데요. 주행거리 확대에 제약이 있었던 리튬형 배터리는 국내 기업이 주도하는 니켈형 배터리보다 비중이 높아지고 있는 사항입니다. 각형과 파우치형과는 달리 주목받지 못했던 원통형은 최근 전기차 기업의 구애가 이어지고 있다는데요. 중국 기업이 리튬 원통형 배터리로 날개를 단 가운데 국내 기업이 글로벌 시장 장악력을 확대할지는 관심이 쏠리고 있답니다. 글로벌 전기차 기업들은 LFP 배터리 사용량을 늘리고 있는 추세고요. 2020년 테슬라를 시작으로 2021년도에는 독일 벤츠와 폭스바겐이 LFP 배터리 도입을 선언했으며 작년에는 현대차에 이어 미국의 리비안과 포드까지 채택했고 시장 규모는 커질 전망이라고 합니다. 리튬을 기반으로 만들어진 중국산 원통형 배터리에 대한 수요가 커지고 있으며 그동안 테슬라는 LG에너지솔루션으로부터 원통형 배터리를 공급받았는데 작년 4분기에 CATL과 LFP 배터리 공급을 체결했습니다. 또한 CATL은 지난해 BMW와 공급 계약을 체결한 상태고요. 테슬라와 LG엔솔, BMW와 삼성 SDI 밀월 관계에 CATL이 벽을 허물고 있답니다. LFP 배터리 장점은 저렴한 가격과 높은 안정성, 배터리 수명이고요. 니켈 배터리의 장점은 긴 주행거리입니다. 차이나 전기차 주가가 계속 흘러내리고 있는데요. 조금만 더 인내심을 갖고 참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